네. 오늘은 또 항상 우울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예. 조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 이야기를 체육회. 체육회가 한동안 경랑의 그 저기 소용돌이 속에서 뭐 이렇게 빠져들고 있었죠. 경랑의 소용돌이보다는 정상화 시켜야 되는 데 불구하고 정상화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물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 이야기였습니다. 물이 완전히 썩었는데 이제 정화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조금은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죠.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2선에 3선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체육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회장이 조직을 거의 사조직처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바로 죽여버리거나 체육회에서 탈락시켜버리거나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정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전혀 안 됐다. 그러니까 폐쇄적이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또 지원은 어마어마하게 받을 지방자치단체도 또 그리고 외부 스폰서로부터 또 많이 받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불투명하게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서 보통 다선을 하게 되는 회장들은 권력을 잡으면 다선을 하게 되고 그러한 비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좀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좋아하는 동계 스포츠 그 쇼트트랙 그런 대단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는 건 보이지 않았었던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맨날 충성, 그 다음에 의리, 그리고 또 하나 정신력, 정신력 이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신력 이야기를 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정신력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제 체육도 이제 과학적인 그 체계, 몸을 만드는 체계, 그 다음에 전략, 뭐 이런 걸 만들어야지 언제부터 너희들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정신력을 전략 전술 없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조직 장악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감독해라. 아직도 넘버 3입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변화는 이제 그러더라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나올 건데 작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년 중심의 중심에는 사실은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요. 올림픽이 있었죠. 2024년 파리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축구. 그것이 경랑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림픽 이후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속해 있는 그 금메달을 딴 직후에 비판적 발언을 한 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게 개혁의 어떤 도화선이 됐다. 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그다음 배드민턴 협회장이었던 김태규를 또 해가지고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대한체육회 협회 회장 이기영. 거기까지도 또 다 둘통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카르텔이었다는 거죠. 이게 끈끈이 이렇게 묶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대 초반에 한 선수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자기 선수 생명까지 지금 걸어놓고 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개혁은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게 결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결과는 도출된 것 같다. 선거가 나왔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원래는 이기흥이었고 뭐 충분히 IOC 위원이라는 거 간판을 달고 그다음에 조직 장악도 다 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기흥이 뭐 3선에 뭐 이렇게 하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IOC 위원은 아니고요. 선수 목 IOC 위원을 했었던 전 IOC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탁구. 그렇죠.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죠.
유승민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체육회장으로 38표 차로. 엄청 근소한 차로. 예, 기적이죠. 네. 예,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아까도 조직을 다 장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네. 이경축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변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체육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아마 이런 의식은 갖고 있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시스템 가지고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다. 누가 대한체육회를 믿겠냐. 그렇죠. 하는 생각을. 그래서 38표 차의 기적으로.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명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됐다. 네. 두 번째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엄청 많이 했죠. 요넥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요것은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좀 들여다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사도 한두 건 썼긴 했는데 요 김태규 회장이 마지막까지 진짜 치졸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뭐 대의원에도 뭐 뽑기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임시청에 갖고 누구 뭐 가처분 신청도 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여기도 떨어졌죠. 2등은 했습니다. 김태규가. 그렇지만 이것도 기적이죠. 배드민턴 협회 김동문. 배드민턴 원래 이제 복식조로 김동문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사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었거든요.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였죠? 누구랑 같이 복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주봉. 박주봉이랑 같이 해서 세계 랭킹 1, 2위를 다퉜던. 그다음에 1등을 했던 실제로. 김동문 또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나경민. 나경민 선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나경민 선수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혼합복식도 같이. 나경민 선수도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대표. 대표 선수. 이름을 하시면 다 기억하시죠. 나경민, 김동문, 그다음에 박주봉 선수 하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들여다볼수록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실은 선거 운영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배드민턴 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태규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김태규 체계가 실제로 가장 기반으로 했던 건 뭐냐면 배드민턴 학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제 학교를 갖다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학교가 아닌 곳에서 김동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했는데 엄청나게 피해당하고 막 이렇게 왕따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척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변화와 혁신이 체육계에 불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즉, 이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어디 쪽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목 앞부분을 이렇게 리드를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쏘아 올린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공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개혁의 물꼬를 튀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게 맞다. 지금 이제 또 한 개 마지막 남은 것이 대한축구협회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대한축구협회 해가지고 선거가 1월 달에 벌써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나고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영부영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현재 후보는 3명이라고. 허정무 전 감독님, 그 다음에 신문선 그 해설위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몽규입니까? 정몽규. 정몽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임. 저는 거기가 이제 안 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이 만약에 안 됐으면 아마 이미 땅땅땅.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도 뭐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조금 정리될 거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 조금 나오는 것보다는 한 명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긴 한데 현재는 2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선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처분 신청 중에서 선거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선거인단을 갖다가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거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선출하는데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해갖고 뽑는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176명 중에 160명이나 돼요. 선거인단 중에서 160명인데 무작위로 뽑는데 그걸 갖다가 선출하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갖다 뽑는 사람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누구를 뽑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몽규 사람들만 160명 다 뽑아버리면, 뭐 투표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처분이 났구나. 그래서 이 가처분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가처분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날 끝났어요. 선거가. 160명을 갖다가 개판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어찌됐든 뭐 이걸로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장으로 임명하고 끝이니까. 네네네. 예. 해서 그 선출하는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명칭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밝히고 나서 160명을 갖다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는 합니다. 네네. 지금 뭐 분위기는 이런 식의 엉터리 방식 또는 요 가짜 방식 윤석열식 방식 끝났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몽규가 되면 문체부에서는 그거 취소시킬 거다. 뭐 인정 안 할 거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하여튼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기대는 합니다. 예, 기대는 해야죠. 네네. 좀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대한민국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정몽규 파에서부터 굉장히 먼 쪽에서 반대했었던 사람들은 이거 회장 선거에는 다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몽규하고 조금 정몽규라든지 정몽준하고 친했던 사람들. 근데 조금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만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조금 더 혁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된다 하더라도. 예.